오늘은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 두 번째. 지난주에는 이세의 가정이 바로 예배로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은 예배로 문을 열었을 때 그 가정은 참 행복해진다. 근본이 예배로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라도 부부가 형성되지 않으면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한 부모 밑에 자식들이 있거나 없어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말라기 오늘 2장 14절에 읽었듯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와 남편 사이의 언약이다. 언약이다. 계약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오늘 이 무엇을 하느냐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좋은 남편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저를 많이 따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따라하시고, 또 아내 이야기할 때는 아내들 따라하시고,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10가지, 몇 가지요? 10가지. 아내에게도 10가지. 바로 이것이 어우러질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고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 무엇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느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이야기 나오니까 요즘 세상에 참 남편과 아내들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만 행복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여행 떠날 때에 여자가 여행 떠날 때 곰국 끓여놓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곰국 안 끓여요. 아무것도 안 끓이고 싱크대 위에다가 글자만 써놓고 떠난다고 합니다. 뭐라고? 까불지 마. 딱 쓰면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5자만 딱 써놓고.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가스 조심하고. 옛날에는 곰국 끓여놓고 하는데 요즘은요, 아무것도 안 써놓고 가스 조심하고, 운을 띄워주세요. 불 내지 말고, 지프 조심하고, 마누라한테 절대로 전화하지 말고, 불러야죠. 라면 부지런히 끓여 먹어. 딱 그런, 까불지 마. 딱 저거. 남편들은 그러면은 그 내용 보고, 아내가 떠난 내용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남편도 뭔가 답장이 있어야죠. 그러면 답장을 싱크대 밑에다가 또 특지 붙인다고 합니다. 웃기지 마라. 딱 붙인다. 자, 운 띄워보시오.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분 만땅이다. 지퍼는 내 마음대로. 마누라한테 미쳤다고 전화하냐? 라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늘 밤에 뷔페 간다. 웃기지 마라. 딱 저. 이게요, 요즘 부부 사이예요. 까불지 마라. 웃기지 마라. 그러니 부부 관계가 이런 모습이니, 이런 집안을 한마디로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 어떻게 잘 알았어요? 콩가루 집안이라. 콩가루 집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그 길들을 목소리 높여, 오늘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자 10가지를, 각기 10가지를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우리 모두 좋은 남편 되십시다. 우리 모두 좋은 아내 되십시다. 거기에 의해서 먼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하여서 이 언약의 관계, 부부 사이의 언약의 관계, 제가 왜 이 7월 달에 갑작스럽게 부부 또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 7, 8월이 가정적으로 굉장히 소중합니다. 휴가 문제로 싸우고요, 덥다고 싸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가정에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남편입니까?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용기 있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손 들었네요. 나중에 10가지가 나올 때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인지. 그렇다고 제가 좋은 남편이냐? 오늘 저도 이 10가지 중에서 저에게 부딪혀 오늘 고치려고 지금 10가지 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기는 좋은 남편이라고 큰소리 빽빽 지르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려고. 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하여서 첫째, 우리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항상 아내를 살펴주어야 한다. 1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아내를 살핀다는 것은 한마디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어느 날 퇴근했는데 아내 얼굴이 좀 수축해 있거나 아니면 우울해 보인다거나, 그래도 전혀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심, 또 조금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반응을 보여주는 거. 집에 그냥 배 깔고 누워있더니 밥 딘디처럼 먹고 뭐가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이거 진짜 아내가 더 상처 입거든요. 그래서 아픈지 안 아픈지 거기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뭔가 헤어스타일이 바뀌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바뀌었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그 아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이 좋은 남편으로 되는 길인데 아내가 헤어스타일 바뀌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저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몇 번 틀어봐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 솔직히 속상하잖아요. 카트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요번에는 확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굵은 파마인데 요번에는 물파마에 좀 올려봐야 되겠다. 말아가지고 올렸어. 왕비처럼 올려가지고 상궁처럼 올려가도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럴 때에는 이 부부관계에서 남편으로 좋은 남편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 관심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관심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이거 중요해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니까 여보 오늘 너무 덥지? 우리 시원한데 생맥주 한잔 하러 갈까? 그래,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날씨 너무 덥지? 이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저 뒤에 슈퍼 가보자. 슈퍼 뒤에 보니까 자리 깔아놨더라. 동그란 상도 피워놨고 통닭집도 있대. 우리 가가지고 500cc 한 잔만 마시고 올래. 제가 우리 동네 앞에 슈퍼 가보니까 500cc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마시고, 거기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남편이 먼저 꼬셔가지고 여보 오늘 너무 더우니까 생맥주 한잔 하러 갈래?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남편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특히나 신혼 초기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내의 기분 맞춰준다고 주일날 놀러 가자고. 아내가 놀러 가는 거 좋으니까 주일날 우리 어디 놀러 가자고. 주일 빼먹고 솔솔 놀러 다니잖아요. 아내 행복하게 해준다고. 자기가 좋은 남편이죠. 착각해요. 이후로 어떻게 된지 아셔요? 그런 남편 좋다고 여러분 인정하지 마셔요. 나중에 그게 독이 돼요. 독이 돼요. 그런 날 아내를 권면해서 함께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그 자가 진짜 좋은 남편이지. 그래서 남편은 바로 이 항상 아내에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이게 진짜 좋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남편들이 좋은 남편으로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오늘 밖에 나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걸 좋은 남편 생각하지 마셔요. 나중에 그게 큰 독이 돼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안하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아내에게 잘못한 거는 잘못한다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잘 혼나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주셔야지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입술을 쫙 깨물고 한참 있다가 알았어, 미안해.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미안하다는데 인색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가정에 행복을 가져오고 좋은 남편입니다. 이게 남자들, 특히나 한국 남자들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아내들에게 미안하다 소리 절대로 잘 안 해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을 절대로 잘 안 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아내는 그 미안하다 한마디 딱 해주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그냥 다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끝까지 미안한 소리야.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런 남편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남편들만 따라하십시다.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자.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남편이 더욱더 위대하게 보여요. 우리 남편을 더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서를 스스럼없이 하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아내가 좀 미안하게 갖고 있으면 그걸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남편이 있어요. 이런 남편을 무슨 남편이라고 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좁쌀 남편. 그런 남편을 좁쌀 남편이라. 너고 잘못한 거 있으면 또 끄장내고, 용서해 줬으면 한 번 용서하면 끝나지. 또 이야기하고 또 이런 남편을 좁쌀 남편이에요. 좁쌀 남편. 용서에 인색한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에도 풍성한, 그래서 남자가 참 관용이 많고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가슴이 있구나. 그럴 때에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는지. 조금 실수해도 우리 남편이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이럴 때는 이 아내의 근심이 없어요. 요거 내가 잘못했는 거 요거 남편 알면 어떡하지 요거 남편 알면 나 죽었다. 그래서 평생에 가슴 아리하다가 또 하나 숨겨놓고 여기다가 두 번째 또 하나, 나중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거 이야기하면은 남편들이 그래 하고 포용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좋은 남편.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좁쌀 남편이 되지 맙시다. 왜 남편들만 따라해야지 아내들 따라합니까? 아내들 따라할 게 따로 있어요. 아내들이 따라할 때는 좁쌀 아내가 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남편. 칭찬 잘하고 격려 잘하고. 아내들이 평균적으로 자신감이 잘 없는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없는 아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들로부터 격려 못 받고요, 또 칭찬 잘 못 받아서 그래요. 자녀들 중에서도 자신감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칭찬을 부모가 인색하게 했기 때문에. 격려를 인색하게. 잘한다. 별로 밥맛이 없어도 반찬 진짜 먹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것이라도 맛있다 딱 한마디 해줘. 숨 넘어갈 듯이 맛있다 그래야지. 이걸 밥이라고 했냐 이걸 반찬이라고 했나라고 추정해 보셔요. 그러면은요 갈수록 음식 솜씨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맛있다 그래주면은 다음에는 아주노모토도 넣고 후춧가루도 뿌리고. 아주노모토가 뭔지 아시죠? 일본에서 요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노모토 후춧가루. 일본에서 요리 제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한번 해보고 또 한번 시도해보고.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이 여자 즉 아내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가져옵니다. 아내들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든든하거든요. 아내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집안에서 늘 얼굴에 온통 상심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남편의 칭찬이 인색해서 그래요. 남편의 격려가 인색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우리 다 같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남편들만 따라 하십시다. 오늘은 부지런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목소리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입에서 거의 머무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오늘 거의 해병대 수준으로 노래하시면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마 칭찬과 격려할 것 같아요. 남자 군이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칭찬 몇 마디 해주면 아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다 같이 여섯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어를 잘 쓰는 남편이 되자. 용어를 잘 쓴다는 것은 말이나 표현력을 좋게 하자는, 행동도 표현력을 잘 하자는 것입니다. 용어를 잘 쓰는 것. 그 용어를 잘 쓰는 것이 뭔가? 미안해. 용어 잘 쓰는 거죠. 고마워. 용어 잘 쓰는 거죠.
사랑해. 용어 잘 쓰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남자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고마워. 굉장히 불만 섞인 고마워 소리 같아요. 굉장히 뭔가 껄끄럼하게 들리는데 제가 듣기는 부드럽게 고맙다는 그 표현이 정말 정감 있는 표현으로 고마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고마워. 사랑해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해. 남자들 따라 하십시다. 사랑해. 어떤 사람은요 일생 동안 사랑해 한 번 표현하지 못하는 남자가 있대요. 아이고 바지만 입고 큰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사랑해 하고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한마디에 어떤 아내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아내는 눈물을 퍽퍽 쏟고 그 소리 한 번 듣고 우리 남편이 사랑해 이야기했다고. 여자들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표현 한마디에 그냥 눈물을 퍽퍽 쏟아. 아니 우리 그 아내 그만큼 좋아한다면 우리 못하겠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해서 탈입니다. 또 하냐고. 자, 우리 용어 수고했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수고했어. 참 수고했어. 이거 한마디 집안이 뭔가 청소가 되고 뭐 변화가 있는데 불구하고 퇴근해가지고 딱 보면서 첫 마디가 밥 줘. 이거보다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네. 수고했어. 딱 한마디. 반찬 딱 해가 밥 한 그릇 딱 찾아가서 하면 야 수고했어. 오늘도 뜨거운 불 앞에서 열심히 요리했네. 이 한마디 하면은 여보 내가 수고했겠어. 당신도 오늘 일터에서 얼마나 수고했겠어. 이게 주고받는 맛이죠.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수고했어. 이게 남편들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아내의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여. 아내의 충고. 여자의 예감은요 굉장히 남자보다도 아주 세밀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 아내가 딱 보고 발견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보 요건 그렇게 해야 돼. 새벽에 뭔가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요즘 새벽에 설교 영상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고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쫙 들어보면 그렇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충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자가 말이야 함부로 충고하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알았다 네 잘난 맛에 잘 살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훌륭하게 세워가는 것은 여자의 그 충고를요 아주 세밀히 귀담아 잘 들을 때 옛말에 어른들 말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 아내 말이 거의 맞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내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내 말이 거의 맞더라고요. 거의 맞아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아내의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자. 별로 안 기쁘게 받아들일 것 작정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안 되면 오늘 저는 6시까지 계속 이거 할 겁니다. 아내의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자.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다 같이 8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늘 경건하게 무릎을 꿇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좋은 남편이 누구냐?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그 남편을 바라봤을 때 아내는 너무너무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남편이 기도하는구나. 서재에서 아니면은 식탁에서 문제가 부딪힐 때에 기도 탁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 착 하는 그 모습 보면 그 뒷모습 보면 내가 저 남자에게 내 인생을 다 걸어야지. 난 정말 저 남자를 사랑할 거야. 이 마음이요 쑥 들어오게 믿음직스럽고 그저 뒤에 가가지고 정말 쓰다듬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 생기면 원망과 불평부터 먼저 하고 신경질 먼저 내고 분내고 발길로 그냥 의자 그득 차고 나가면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밥 먹는 모습 뒤에 가가지고 뒤통수 때리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남자분들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습을 보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오늘 남자들 제대로 안 하면 오늘 안 넘어갈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8번 읽습니다. 시작. 늘 경건하게 무릎을 꿇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남자들이 해야 돼. 그래야 좋은 남편. 그 다음에 9번째 읽습니다. 시작.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짓, 그것은, 그런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 하인이라는 사람이 인간을 비치는 유일한 램프는 이성이고 삶의 어두운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지팡이는 양심이다 그랬어요. 아내에게 양심에 가책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남편이다. 좋은 남편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만 읽습니다. 시작. 아이고 목사님이 더워 죽겠는데 뭐 자꾸 안아줍니까? 그저 혼자 있어도 더운데 안는다는 거 요즘 너무 짜증나요. 그런 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안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포시 가서 애정 표현해 주는 겁니다. 톡톡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냥 안는다 그러니까 이 더운데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안는 것이 아니에요. 다소곳이 가서 등짝 좀 두드려 주고. 여러분, 남편 일익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즘 그렇지 않아. 돈 아무 많아도 요즘 이건희 회장 TV 나오는 모습 봅니까? 이건희 회장 숨겨진 영상 나오잖아요. 그 영상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아주 우스운, 아주 그냥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주 아내를 안아준다는 것은 이 배려하는 그러한 자상함이거든요. 한마디로 자상함이에요. 자주 안아준다는 그 표현은 자상한 남편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냥 묵뚝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상해야 돼. 그래서 자상하게 다가가주는 것이 그래 수고했어. 요게 안아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너무 묵뚝뚝하고 너무 말없고 그리고 표현력이 없고 그러면은요 아내들 너무 외로워해. 우리 다 같이 남편 따라 하십시다. 자주, 적어도 저 정도 목소리로 나와야죠. 다 같이 합시다. 자주 아내를 안아줍시다.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실 수 있다,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오늘 계속 따라 합니다. 자주 아내를 안아줍시다. 사랑의 예정 표현, 그리고 자상함, 이것이 남편들이 갖춰야 될 소중한 것. 이게 좋은 남편. 10가지.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렵니다. 아내, 오늘 보십시오. 시간이 지금 한 6분 정도, 한 5, 6분 정도 남았는데 남편들이 빨리빨리 아멘 하니까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아내들도 빨리빨리 안 하면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4시 이상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내도 남편과 같이 남편을 자기 스타일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도 남편만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인, 좋은 아내 극이 되기 위하여서는 또 다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만 읽으라 그랬지 어디 남편 또 계속 읽으라 그랬지. 자, 아내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폭언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폭언이. 남자들을요,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애기 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솔직히 살아보니까 남자들 다 애기 같잖아요. 그래서 포근히 이렇게 감싸주고 안아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감싸주고 이렇게 남편을 인정해주고 감싸준다는 것은 인정해주는 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남편이 좀 실수했더라도 좀 감싸주려고 그러고 그럴 때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은 아내는 뭐냐? 남편을 포근하게 감싸줄 줄 아는 그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다가서기 무서운 아내들이 있습니까? 다가서다가 오히려 내 아내가 겁이 나, 이 말을 다른 말로 급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급신하면. 그리고 특별히 포근히 감싸준다는 것은 좀 동적인 것들도 중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남편 식사들 잘 차려주셔요. 남편 식사 잘 차려주시고 정성껏 음식 준비해주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 밥만 잘 차려주고 엉덩이만 잘 두들겨줘도 소처럼 일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밥 잘해주고 엉덩이 잘 두들겨주면
소처럼 일한대요. 그걸 잘해야 돼. 그걸 잘해. 어이구. 그래주고 아침밥 잘 차려주고, 갔다 왔는데도 밥 차려주는 밥통은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 눈 반쯤 뜨고 자야다 그러고, 그 좋은 아내가 아니지요. 밥 잘해주고 엉덩이 잘 뜯어주는 거, 이 아내가 최고예요. 이 감사주는 거 포고니. 자, 두 번째 아내들이 있습니다. 시작. 남편을 행복해 주려고, 어떻게 하면 남편이 행복해 할까, 이걸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행복해야 더 열정적으로 밖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남편이 무엇으로 행복해 할까, 그걸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아무리 내 자신이 행복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도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아내만 행복해가지고 가정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을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무엇을 행복해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좀 맞춰줄 수 있는 것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가기 싫은 발걸음도 한번 옮길 수 있는 거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아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2번하고 비슷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실은 가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여자들보다도 훨씬 더 가중하다고 합니다. 훨씬 더 빨리 느낀다고요, 남자들이. 왜냐하면 직장에 무슨 일만 딱 생기면은 딸린 식구들을 다 생각하거든요. 그 식구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식구들 다 해가 줄줄이 엮어가지고 양쪽 어깨에 자식들하고 머리에 아내하고 막 그 얼굴 떠올라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그런 일들이 집안에서 없어야 되겠지만, 집에 와가지고 종종 그럴 때에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밖에서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럴까?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내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근데 밖에서 있었던 일 집에 와서 왜 소리지라! 나가서 소리지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남들이 갈 데가 없지요.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내인데, 아내가 안 받아주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얼마나 따라주고 사장님 그러고, 어깨 두들겨 주물어주고 사장님 인데 가고, 내 이야기하고 오늘 말이야 기분 나빴는데 우리 부장이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그랬어요. 내가 그 부장 내가 혼내줘야지. 거기는 다 맞춰주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그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 부장 내가 가만 안 두게, 설령 안 그러더라도 남편의 말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편을 들어줘야 돼요. 안 편 들어주면은요 똑같아. 내가 어디 가서 내 마음을 이야기해, 또 사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다 같이 네 번째 여자분들 말씀입니다. 시작. 미의 샘물이 있어야 한다. 이건 외적인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마음의 예쁨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는 그러한 말이 나와요. 미의 샘물이 뭡니까? 아름다운 말. 이 속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아내에서 묘한 매력이 느껴져야 돼요. 내 아내는 얼굴도 못났고 다 아닌데 뭔가 매력이 있어. 이 속에 뭔가 아름다운 미적인 매력이 있어. 그럴 때 남자들은요, 그거에도 뭔가 마력에 끌리듯 집으로 그냥 토끼 같은 아내 발걸음을 제쳐가야 집에 오는 겁니다. 미의 샘물이 있어야 돼. 아름다운 샘물이 있어야 돼. 말과 행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게, 부드럽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미의 아름다움이 말로써 그렇게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표현될 때에 그게 아내에 대한 묘한 매력을 느껴서 그것 때문에 가정으로 빨리 발걸음을 재촉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따뜻한 말해주는 아내가 있고 따뜻하게 반겨주는 아내가 있다. 그러면은요 발걸음 재촉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오자마자 퉁명스러운 아내가 있고 그들떠보지도 않는 아내가 있고 동창회만 간다고 가가지고 12시 넘어서 오는 아내가 있고, 그럼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내는 미의 샘물이 있어야 된다. 이 속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미의 샘물,
아내들만 더 강조하십시다. 풍성한 미의 샘물을 간직하자. 아유, 목소리, 그 목소리, 이런 목소리 하는 이런 목소리. 지금 그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이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풍성한 미의 샘물을 간직하자. 제일 예쁜 목소리로 시작. 이런 목소리로 남편 한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가지고요, 꼭 그렇게 하셔요. 앙칼진 목소리가 아니라. 자, 5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내는 때로는 연인이 되고 때로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아내들만 있습니다. 시작. 아내는 때로만 연인이 되고 때로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연인이라는 것은 늘 가슴이 설레요. 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함이 있어요. 인간미가 넘쳐요. 그래서 늘 연인처럼 다가가고 어머니처럼 간직하는 그 아내가 될 때에 남편들은 정말 행복해하거든요. 이런 여인을 바로 좋은 아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있습니다. 6번째 넘겨보세요. 시작. 아내는 남편을 최고 사랑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종종 집안에 남편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집안 손들어 보셔요. 남편들이 물어보면 압니다. 남편들 손들어 보셔요. 일부러 아내 체면 때문에 아무나 안 드네. 어떤 집안에는 아내가요, 남편보다 자식을 더 좋아해. 그런 집안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항상 그럴 때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는 남편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은 거 생기면 자식부터 먼저 주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생기면 냉장고에 다 간직했다가 남편부터 먼저 챙겨주셔요. 자식들은 먹을 때 많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서러울 때가 있었어요. 이거는 요즘은 안 그러는데요, 제가 눈치를 쫙 봐요. 그러면은 토마토로 이렇게 갈아가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얼마나 주나 갈아보면 항상 제게 적어. 딱 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멀리서 봐도 제가 이래도 청량기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딱 보면은 저게 높이를 정확하게 압니다. 레벨 청량을 정확하게 해요. 딱 보면은요, 식탁에 딱 있는 거 보면은 제게 항상 적어요. 아무리 미국에서 자식이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내는 남편을 최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으시면 남편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것 때문에 서로 얼마나 그랬어요. 남자들이요, 연륜이 되어 갈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눈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또 우네. TV 보면서. 그게 눈물이 다른 눈물이 아니에요.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남편은 일생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남편만 바라보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헬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프. 그 남편을 최고 사랑해라. 최고 사랑해라. 그 최고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집에 가면 우리 남편들 오늘 행복하겠다. 얼마나 사랑받을지 진짜 오늘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다 같이 한번 7번입니다. 7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남편에게 가끔 편지하면서, 요즘은 참 문자 삑삑삑 보냈는데요, 사실은 이 편지 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학교에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어떤 연유로 잘 안 나오는 아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편지를 써가 카드 써가 보냈어요. 어떻게 될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편지 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기대치. 제 아내가 그런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편지를 제가 받고 위로받은 때가 참 많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편지를 딱 써가지고, 그것도 꽃봉투에다가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찍찍찍 갈린 게 아니에요. 꽃봉투에다가 편지 딱 해가지고 편지를 딱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 읽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위로받고 용기 얻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연인들에게 편지 쓰듯 그렇게 한번 남편들에게 이 뜨거운 날씨에 여보 얼마나 고생이 많아 하고 한번 편지 한번 써보지 않을래요? 아이고 목사님 귀찮아가지고 뭐 편지 씁니까? 말로 하면 되지. 이러면 좋은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아내는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한번 편지 한번 써볼게요. 짧지만 문장력은 없지만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남편 잠들면 써놨다가 내일 아침에 남편 출근하기 전에 지갑 속에 몰래 넣어놓든지 아니면은 주머니 속에 내가 몰래 넣어놔야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차에 운전대에다가 내가 탁 붙여놔야지. 제가 지금 아이디어 다 주는 겁니다. 차에 운전대에 붙여놔야지. 아니면은 화장실 세수하러 갈 때에 유리에다가 딱 붙여놔야지. 이른 아침 일어나자마자 편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줄 것입니다. 8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아시스와 같은 아내가 되자. 이제는 아내만 있습니다. 시작. 오아시스가 돼야 돼. 오아시스. 요즘 얼마나 사막 같습니까? 너무 각박하잖아요. 아내만 만나면은 그저 정말 사막에서 물 만난 듯 물이다 이야 하고 이런 감동적인 아내가, 그런 아내가 좋은 아내. 아내 만나면은 겁시나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오아시스가 돼야 말 한마디에 오아시스가 되고 생기를 돋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아내.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내를 얻으면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지만 어리석은 아내를 만나면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에 나온 말씀. 아내 잘못 오면 뼈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면류관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오아시스 같은 아내다. 자, 9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외출할 때에 행선지를 반드시 메모해 두어야 한다. 어디 가면 간다라고 메모해놔야지. 집에 퇴근했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일하고 돌아오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남편들 집에 아무도 없고 어디 간다 말도 없고 그럴 때 제일 화나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 가더라도 앞에 슈퍼 가더라도 거기다가 메모 딱 해놓고 나가면 아 슈퍼 갔나 보다, 아 어디 갔나 보다 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행선지까지 아무런 메모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있으면은 남편들 굉장히 화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내들만 있습니다. 시작. 외출할 때에 행선지를 반드시 메모해 두자. 10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정 문제의 우선권을 남편에게 두어야 한다. 물론 모든 것에 지혜가 여자에게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에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요. 여자들이 다 결정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따져보니까 훨씬 더 여자가 더 세밀하고 치밀한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래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그때 남편은 뿌듯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제가를 받는가 보다. 그럴 때 남편은요 굉장히 행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좋은 아내가 되는 비결이다. 이 이외에도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생략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지 않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남자들만 따라 하십시다. 좋은 남편이 되십시다. 여자들만 따라 하십시다. 좋은 아내가 됩시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